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ing.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Step outside. 여러분 1일이에요. 1일. 7월 1일 설레는 1일입니다. 아니요. 사실 설레진 않아요. 너무 더워요. 그쵸? 하지만 또 설렘은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더운 날 또 들으면 제격인 그런 노래들이 있죠. 듣기만 해도 막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 틀어드려 볼까 합니다. 그룹 이름만 들어도 아, 이 노래지 하는 그런 노래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쿨이 부릅니다. 이 여름. 너무나 소중했던 사랑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까맣게 나를 태우고 떠나가 버렸어. 마지막 사랑이길 바랬어. 하지만 험한 이 세상 그렇게 약해 빠진 널 어떻게 믿고 살겠어. 너 왜 이래 잘못 봤어. 가을로만 살아온 난 여자 하나쯤 하고 까불다 큰코 다쳤어. 여름 summer 너 없인 안 되겠어 never. 너무나 보고 싶어 네가 다시 내게 빨리 돌아와. 이제 난 끝내 널 찾고 말겠어. 다시 내 곁에 너를 두고 우린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하겠어. 이 여름 summer 어디에 있는 거니 my love. 사랑이 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은데. 나 없이 안 되는 걸 몰라. 얼마나 보고픈 걸 몰라. 눈물로 사랑했던 나를 떠나게 한 거니. 헐겁던 허리살은 악착같이 조였니. 텅 비어 가벼웠던 머릿속은 뭘 채웠니. 아직도 어머니가 식충이라 부르니. 서랍 속 성인 연령 DVD는 갖다 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디를 가야 찾을지. 무엇을 해야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 그래서 매일 편지를 보냈어. 만화책 대신 신문, 드라마 대신 뉴스, 조금씩 힘든 숙제를. 이거 왜 이래 심하잖아. 내 색까진 않았지만 어떡하겠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여름 summer 너 없인 안
네, 쿨의 이 여름 듣고 오셨습니다. 저 이거 듣는데 노래방 가고 싶어요. 노래방 가서 너무 재밌겠다. 요즘 노래방 안 간지 너무 오래됐는데 주말에 노래방을 좀 가볼까요? 막 코인 노래방이라도 잠깐 갔다 오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아쉽게도. 어쨌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 아침 조금 더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1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오늘 진짜 이거 약간 올해 여러분들이랑 한 달의 첫 날을 자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첫날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랑 이 첫날을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멘트를 했던 것 같은 게 막 갑자기 스쳐가는데 찾아보니까 한 2달 전에도 저희가 또 1일에 만났더라고요. 또 이런 럭키한 날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1일이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긴 너무 좋은데 덥긴 또 너무 더워요. 진짜 여름이에요. 여름 이제. 근데 이 더운 여름에 벌레들도 약간 지쳤는지 요즘 러브버그가 안 보여요? 한 며칠 됐어요. 걔네들도 이제 지쳐가지고 됐다. 오늘 올해 여름은 좀 쉬자 막 이러고 들어갔나? 뭐 어쨌든 저한텐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지쳐가지고 더위에도 지치고 일에도 지치고 너무 피곤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 생각을 하니까 막 살아나요. 오늘따라 유독 좀 목소리에 신이 많이 담겨있지 않나요? 저도 그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그냥 기분은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 에너지를 막 담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1일 제가 또 덥지만 설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초에 적금을 하나 들어놨거든요. 근데 그 적금의 이름은요, 겨울나기예요. 겨울나기. 왜냐하면 겨울에는 제가 사랑하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추운 건 또 추운 대로 너무 힘들지만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음식, 회가 또 맛있는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기름 좔좔 막 너무 맛있는 방어가 나오는 게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또 과메기. 또 과메기 그 쫀득쫀득한 거. 잃지 못, 저 지금 군침 나오는 거 방금 들으셨어요? 어쨌든 방어랑 과메기철 굉장히 배부르게 먹고 싶은 그 마음에 또 비싸잖아요. 과메기는 좀 뭐 그렇다 쳐도 방어 같은 경우에는 좀 질 좋은 방어, 그리고 또 횟수를 여러 번 먹다 보면은 막 금방 파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또 횟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진짜 철저한 제의, 계획형이죠. 겨울나기용 적금을 하나 들어놨어요. 이름은 겨울나기지만 사실 방어와 과메기용이라고 할까요? 그게 9월에 끝나거든요, 적금이. 그래서 지금 7월이 됐으니까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 그래서 너무 신이 나요, 지금. 그리고 또 오늘도 신이 나는 이유가 그 매주 적금 금액이 빠져나가는데 오늘 제가 화요일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일 전날. 오늘이 또 적금 빠져나가는 날이거든요. 매주 화요일에 적금이 빠져나가는데 또 빠져나가면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그 알림을 또 보면서 괜히 막 맛있겠다. 빨리 그 적금을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어쨌든 이 비싼 방언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저의 적금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 너무너무 TMI죠? 하지만 저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적금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조금 미리 전에 설레발을 좀 쳐놓을까, 아니면 방어를 먹는 날
자랑을 할까. 막 진짜 별거 아닌데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괜히 하진 않았겠죠? 또 첫 번째 코너와도 관련이 깊은데, 이런 김에 또 이렇게 더운 여름, 재밌는 일도 없고 더위에 지치기 마련인 이런 날 여러분들께 저의 이런 설렘을 좀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또 7월 1일이기도 하고 또 1일의 마음으로서 또 설렘을 좀 충전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물론 저만의 설렘일 수도 있겠지만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나도 방어 좋아하는데 회 좋아하는데 겨울에 마음껏 먹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몸값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적금 좀 좋은데? 이런 아이디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방어가 12월, 막 1월 이때 사실 피크예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 짧은 적금 요런 거 들어놓으시면 겨울에 조금 더 풍족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저랑 같이 방어 적금 한번 달려보아요. 그리고 또 이런 적금의 장점은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런 철저한 계획에 나 자신 너무 뿌듯하고 또 이 뿌듯함에 더 뿌듯해질 겨울의 풍족한 통장 막 그걸 생각하면 마음껏 방어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충족감까지 뭐 일석사조 막 5조예요. 여러분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도 방어 좋아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나는 다른 음식 근데 좀 비싸다 아니면 좀 고가의 뷔페 막 이런 데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뷔페 적금 막 이런 거 들어 놓으시는 거 저 완전 추천드려요. 좀 너무 뿌듯해요. 또 여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겨울에 빵 방출하는 거. 약간 다이어트랑 비슷하지 않아요? 겨울에 차곡차곡 쌓아둔 살을 봄에 약간 뺐다가 여름에 촥 바다 놀러 가시는 분들, 약간 몸 만드셔야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또 뿌듯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쨌든 저의 방어 적금을 자랑을 하면서 오늘 도대체 첫 번째 코너가 뭐길래 이렇게 신이 나서 방어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어쩌면 조금 우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횟감 겨울엔 너무 맛있지만 또 여름에 먹기는 조금 무서울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메뉴잖아요. 또 아무래도 여름, 이 더워지면서 상하기도 엄청 빨리 상하고 또 싱싱할 때 먹어야 되는데 그 신선도가 낮아지면은 또 우리에게는 병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오프닝은 너무 신났지만 오프닝에 얘기했던 그 음식들을 지금 먹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해야겠죠. 바로 식중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식중독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장염 비슷한 뭐 맥락이겠죠? 저도 진짜 저는 사실 장염?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걸려본 것 같아요. 근데 제 완전 또렷한 기억으로는 한 번이거든요. 뭐냐면 저희 가족끼리 저 어렸을 적 한 중학교? 막 이런 10대 때 어딘가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휴게소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 떡볶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또 휴게소 가면은 얼마나 그 냄새에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도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떡볶이를 사서 다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장염에 걸렸어요. 우리 다른 가족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퍼요. 거실에 5명이 쪼르륵 다 누워가지고 거의 집이 병실, 5인 병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5명이 다 같이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고 다 누워있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장염의 기억은 사실 그게 끝이에요. 더 걸렸을까 싶은 건 그냥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라고 해둘게요. 어쨌든
그런 장염, 아무래도 그 떡볶이가 원인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휴게소도 공개된 뭔가 이렇게 외부 먼지나 이런 게 유입이 잘 되는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마련이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막 나눠드린 뭐 그런 뭐 이렇게 식기가 겹치진 않겠지만 우리의 침이나 이런 비말이 묻은 그런 식기가 겹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소독을 자칫하다 좀 미스가 나면은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장염에 걸리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 아무래도 덥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름철 식중독은요, 여러분, 7월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침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7월. 가장 걸리기 쉬운 달이 7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랑은 사실 관련이 없었지만 약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동생도 얼마 전에 장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6월에 미리 장염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또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더운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놨던 음식도 좀 빨리 상할 수 있다는 점을 아직 6월이니까 이렇게 좀 간과하고 사셨던 분들 6월에 이렇게 동생처럼 미리 장염에 걸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월 1일을 맞이한 오늘 꼭꼭 더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리셨던 분들이 또 남은 여름에 안 걸릴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더더욱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도 위험하지만 한여름, 진짜 찐찐 한여름인 8월은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7월에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6월에 나 미처 생각 못했는데 식중독이네, 장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방심했다가 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7월에 특히나 환자가 더 몰리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8월보다 7월에 특히나 환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환자는 1,793명인데요. 8월은 1,192명. 그러니까 7월이 한 600명가량 더 많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 전에 2023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월에 음식점 식중독 환자가 특히나 더 많았다고 하니까 밖에서 음식 사 드실 때 좀 오래된 것 같다. 혹은 좀 순환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주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8월보다 7월에 그 캠필로박터 제주니 혹은 살모넬라 이런 세균성 식중독이 일부 많았던 경우는 있대요. 통계적으로. 하지만 왜 7월에 더 많이 이런 환자가 나오지? 라는 통상적인 특별한 원인은 추정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아직 이 온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방심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왜 도대체 식중독이 심해지냐 하면은 기온도 마찬가지죠. 기온도 오르는 그래서 음식이 더 빨리 상하는 부패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만요. 습도도 함께 오릅니다. 여름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오르면 세균 번식이 아무래도 빨라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올해도 잠정 집계 기준 환자가 9,612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잠정치이지만 그냥 알아두셔서 조심하면 나쁠 게 없다라고 전달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살모넬라균
대장균 요런 균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해요. 뭐냐 하면은 일단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계란에 좀 많이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밥 혹은 지단 이런 달걀을 사용한 음식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요. 급식, 육회, 김치 요런 거에서 주로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급식 드시는 10대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급식 드시는 선생님이 직업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좀 이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 과감히 버리시는 게 건강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일상에 피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실제로 저희 동생도 이번에 이제 지금 아직 다 낫지도 않았어요. 다 낫지도 않았는데 일은 해야 되니까 링거 꽂고 일하더라고요. 얼마나 안쓰럽나 몰라요. 사진도 막 보내주는데 근데 또 이렇게 사진 보내주는 건 또 귀여워요. 귀여운데 안쓰러워. 언니 나 이거 꽂고 일하고 있어 막 이렇게 보내주는데 네, 참 귀여워요. 우리 막내라 그런가? 어쨌든 그렇게 또 고생을 해야 하는 일상 속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요. 육회 이런 날 것 특히나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신나게 방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방어는 저쪽 저 멀리 겨울에 겨울철로 좀 밀어두시고 아무리 좀 날 것이 먹고 싶다 하시더라도 최대한 좀 이렇게 인내심을 기르셨다가 혹은 진짜 싱싱한 그런 곳에서 드시면 한 번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니까 세균이 번식이 너무 잘 된다라고 하지만 물론 예방법은 있죠. 예방법 별다를 거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기본 위생수칙이 예방법입니다. 채소는 깨끗이, 다른 음식도 깨끗이 한 상태, 깨끗이 씻고 드시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조리하고 드시거나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게 한번 실온에 놔뒀다가 좀 먹으면 금방 상해요. 물도 세균이 번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깨끗한 물, 갓 연 생수병의 물, 막 이런 거 좀 챙겨 드시고 혹은 끓여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육류와 어패류를 다룰 때는 칼과 도마를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식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조리 후 가능한 빨리 먹는 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여름 너무너무 덥다고 하고요. 또 장마철도 길다고 해요. 근데 또 장마철 뭐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뭐 어느 것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짧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장마가 아니더라도 습한 이 꿉꿉함이 겉도는 그런 계절이 또 여름이니까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좋죠. 하지만 안전하게 드십시다. 아시겠죠? 또 아까 이렇게 막 신나게 횟감 얘기하다가 또 회를 못 먹는 계절에 횟감을 얘기하니까 아쉽네요. 감칠맛이 돌고. 하지만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그쵸?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좀 듣고 오실게요. 행운을 비는 그런 노래. 그냥 막 듣기만 해도 막 행복이 막 샘솟는 웃음이 절로 지어지는 그런 노래 좀 틀어드릴게요. 제이레빗이 부릅니다. 해피띵.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멋져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앞에서 자리 났을 때 예상대로 일이 술술 풀려갈 때 이제부터 모든 내 멋대로 맘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세상에 나 힘도 안 줬는데 쾌변 보너스 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네, 제이레빗의 해피띵에 이어서 소녀시대의 좋은 일만 생각하기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여기 막 가사에서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막 일상적인 거에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소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 옛날 어렸을 때 이 제이레빗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꽤 된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 가사 중에 막 그 공부 안 했는데 100점 이 가사만 와닿았거든요. 아무래도 학생이었으니까 가장 원하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나이를 더 먹고 한 해 한 해 지나고 이 곡을 들으니까 와닿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뭔가 내가 좀 만족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다음 역에서 바로 내 앞 사람이 내려서 자리가 생기는 거. 얼마나 막 럭키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느끼는 거지. 아무 생각 없으면 자리 났네. 앉아야지.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매사에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요즘 더더욱 느끼고 있는 그겁니다.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무료한 일상에 그런 힐링 조금씩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저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지식 처방전의 주제는요. 오늘이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만 1일이잖아요. 7월 1일. 자, 근데 이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 1일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12월 1일. 아마 정말 대부분 거의 진짜 아무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1일은요, 바로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에이즈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조금 뭔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교육상에서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에이즈? 그거 걸리면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리고 증상도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10대였던 것 같아요. 에이즈를 처음 알고 그걸 처음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날들을 떠올려 보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에이즈에 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고 표면적으로만 알아서 조금 더 그런 편견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교육 과정을 겪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저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계 에이즈의 날은요, 국제적으로 이제 법 지정한 날인데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식 개선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저의 10대 때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날이 또 국제적으로 만들어졌겠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12월 1일이 됩니다. 그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이즈가 무슨 병이지? 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이거다 딱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에이즈는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불치병도 아니고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 건강한 삶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이어나갈 수 있는 만성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오해 그리고 편견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시선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별안간 오해를 받으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식 처방전에서 꼭 다뤄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HIV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HIV는요, 인체 내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바이러스 이름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체 면역력이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 HIV에 감염이 되면은 에이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이즈는요, HIV 감염이 진행돼서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되면서 각종 감염증, 암, 이런 합병증들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HIV에 감염이 됐다. 나 에이즈다. 이게 아니라 조기에 발견을 해서 꾸준히 좀 치료제를 복용을 하고 치료를 하면은 건강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에이즈 환자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HIV 바이러스인데요. 최근에는 또 효과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이렇게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성공적으로 억제된 감염인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을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이 회복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일 또한 없다고,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조기 검진 중요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HIV는요, 초기 증상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검사를 좀 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보건소 등에서도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건강검진 혹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HIV가 내 체내에 감염되어 있는지 없는지 미리미리 발견을 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내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무료 검진에 좀 멀리 있다면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내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검사를 받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기 진단이, 조기 발견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건강에 좀 팔로우업을 하시고 검진, 건강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미리미리 진단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에이즈에 관련돼서 HIV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상적인 접촉으로도 HIV 환자에게 내가 바이러스를 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수나 식사 아니면 화장실 사용 이런 걸로 접촉을 했다고 HIV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런 편견은 없애면 더 좋은 우리의 지식 처방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질병관리청, 우리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무료 검진을 또 실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또 질병관리청과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서 이런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과 관리, 그리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또 펼치고 있다고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 예방 수칙,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홍보를 하면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건소, 전국 보건소를 통해서 HIV 익명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서 조기 진단을 독려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치료와 관련해서도 감염인에 대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치료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염인의 진료비를 국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해서 지원합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 10%는 있지만 꽤나 많은 금액을 국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나 바이러스가 있대 라고 해서 겁먹거나 막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에 관한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된 예방도 예방이지만 치료와 관련된 연구도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기 진단 받으셔서 혹시 내가 바이러스? 막 이렇게 겁먹거나 하실 필요 없이 조기 진단 받으시면 이렇게 지자체나 그 질병관리청에서 분담하셔가지고 우리의 치료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조기 진단 내가 약간 의심이 된다 하면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약간 요런 우리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질병에 관해서 좀 다뤄보았고요. 약간 이어서 다음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HIV, 에이즈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셔가지고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스피카가 부릅니다. Tonight. Tonight is the night.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만의 시간. Oh yeah. Tonight is the night. 꿈처럼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 밤. Oh yeah. 맘같지 않은 세상에 답답했지. 등기로 느끼는 시선이 차가웠지. 그래 난 안 돼 못해 포기할 때쯤 내 앞에 짠하고 네가 나타난 거야. 저 멀리 밝게 빛나는 저 별빛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 모두 나를 비춰 다시 꿈을 꾸네.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도 서로를 위해 꼭 잡은 손 다시 머리를 펴 나는 노래하네. Tonight we're feeling so high. 저 높이 하늘로 fly fly fly. 끝없이 날아올라. Oh yeah. 한 번 더 high fly. 우리는 죽지 않아. 선반이 못나니 인형처럼 울지 않아. 다 같이 get up stand up 부끄러워. 우린 다 주인공인 집에 가지 마. 저 멀리 밝게 빛나는 저 별빛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 모두 나를 비춰 다시 꿈을 꾸네.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도 서로를 위해 꼭 잡은 손 다시 머리를 펴 나는 노래하네. Feels good 눈을 감아 Feels good 너가 보여 Feels good 그게 바로 너야 It's alright. Oh, oh. Turn it up. 모두 나를 비춰 다시 꿈을 꾸네. 저 멀리 밝게 빛나는 저 별빛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 모두 나를 비춰 다시 꿈을 꾸네.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도 서로를 위해 꼭 잡은 손 다시 머리를 펴 나는 노래하네. 모든 것이 달라졌어. 너와 함께하는 이 밤 눈부신
눈부시게 아름다운 Tonight is the night. 네, 스피카의 투나잇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전 코너에서 이야기했던 에이즈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주제를 제가 왜 갖고 왔냐라고 하면은, 지난해 국내 신규 HIV 감염인, 그러니까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HIV 감염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조금 안타까운 건, 다만 이 감소했지만 남아있는 환자들의 3분의 2, 신규 감염인 3분의 2가 20, 30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 새롭게 신고된 HIV 감염인은 927명이에요. 하지만 신규 감염인 가운데 내국인은 659명. 그래도 한 300명 가량 줄었죠. 하지만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띠고 있는 연령대가 30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20대입니다. 무려 30대가 381명이고 20대가 231명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40대이긴 한데 아무래도 20, 30대가 너무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9명 중에 381명이면은 거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그 절반이 한 연령대에 속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 30대이신 분들 특히나 더 예방 수칙이나 아니면 조기 검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에이즈, HIV에 감염이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한 성생활 너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혈액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 주사 바늘, 요런 거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면도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칼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베이고 그 자는이 혈흔이 남고 막 이런 거를 너무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러기가 쉬운 환경에 노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런 피와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안전한 성생활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예방 수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제 감소가 되긴 했지만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런 수치 때문에 질병관리청장님께서도 제2차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에 따라 신규 감염 예방을 위한 노출 전 예방요법 지원, 그리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HIV 검사 활성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40대, 50대, 60대는 안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겠지만 20, 30대에 아무래도 몰려 있으니 그분들 더더욱이나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방 수칙도 예방 수칙이고 조기 검진도 미리미리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제가 어렸을 때는 HIV 감염 너무 먼 얘기였어요. 우리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걸리는 그런 질병인 줄만 그런 바이러스인 줄만 알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0%에 수렴하는 그런 감염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굉장히
뭔가 비일비재하게 생각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바이러스일 뿐더러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다는 거를 커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도움이 됐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7월의 첫날이니만큼 많은 정보를 제가 좀 더 생소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살짝은 거리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주제였으니까요. 한번 잘 유의 깊게 담아두셨으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지만 진짜 너무 덥네요. 물론 저는 지금 실내에서 녹음을 하는 중이라 그렇게 덥지는 않지만 밖으로 나도 나갈 생각에 벌써부터 덥네요. 참,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저처럼 실내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요. 이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날 또 더위 먹게 되면 입맛도 없고 막 다 만사 귀찮아지고 너무 피로도가 빨리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시로 좀 이렇게 에어컨을 좀 쓸 수 있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손풍기도 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요즘 계속 손풍기 가지고 얼굴이랑 정수리 이게 좀 빨리 뜨거워지는, 빨리 열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계속 그 선풍기를 쐬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은 낫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나으니까 양산이나 선글라스 다 좋지만 손풍기도 한번 이번 여름에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방송도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도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떠나볼까 합니다. 떠나도 다음 주면 바로 또 돌아오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번 주 남은 하루도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남은 이번 주, 남은 일주일도 또 알찬 그런 더위 먹지 않는 생각보다 시원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브런치의 셰프 보영이었고요.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싸이의 Love.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What we need is love. 딱 잘라 말해 이분법으로 갈라 말해 선과 악 명과 암 다수와 다르다고 그걸 틀리다고 말해 나의 어린 날에 세상에 알려준 건 차례 나서지마 나대지마 튀어나온 못은 망치에 맞는다고 하네 콩 한쪽도 나눠 먹어라 두 배가 되니 기쁨을 나눠라 근데 성공을 어찌 나누랴 혹시 그래서 배가 아픈가 다른 걸 틀리다고 하니 너 빼고 다 틀린 거니 샘하고 시샘하고 세상이 우릴 모욕하고 때로는 우릴 모독하고 결국 세상을 욕하고 그래서 우린 도도하고 What we need is love What we need is love, yeah. What we need is the love, yeah. 나의 반성문, 반성은 세상이 준 선물. 남들 탓, 세상 탓,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 거야 전리품. 나의 장점은 툭하면 만극한 성은. 고마워, 미안해, 두 가지만 제대하면 걸로 인생 끝. 누울 자리 보고 누워라 눈치가 없으면 보고 배워라 돈 조심 입 조심 술 조심 조심하다 인생 끝날라 부러우면 지는 거라 하니 넌 일생 언제 이기니 샘하고 시샘하고 세상이 우릴 모욕하고 때로는 우릴 모독하고
가고 결국 세상을 욕하고 그래서 우린 또 하고 What we need is love What we need is love Yeah What we need is the love Yeah wow,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을 담아 한번 뱉고 나면 못 주워 담아 살다가 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 모든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아 내 자신조차도 내 맘 같지 않아 원인은 너고 범인은 나야 세상을 탓하지는 말아